2026년 2월 28일.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이날 전 세계 경제와 지정학 판도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위기가 시작됐거든요. 이 사태에 대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린 평가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6년 이란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전 세계에 어떤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졌는지 그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이름의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작전이 모든 위기의 불씨를 당긴 거죠. 자, 교전 구도를 보면요.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란이었죠. 미국은 이걸 에픽 퓨리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은 로어링 라이언이라고 불렀는데요. 목표가 정말 대담했어요. 이란의 핵 개발을 막고 미사일 기지들 파괴하고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들 있잖아요. 이런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이란 해군을 그냥 괴멸시키겠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란의 군사적 척추를 완전히 부러뜨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즉각적이고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전이 딱 시작되고 24시간 만에요. 무려 1000회가 넘는 공습이 이란 전역을 그냥 강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최고 지도자가 암살됐다는 이 엄청난 정치적 충격. 이건 곧바로 세계 경제의 가장 예민한 부분,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죠.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까지 세계 경제의 급소라고 불리는지 이 숫자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자그마치 25%, 그리고 LNG, 즉 액화천연가스의 20%가 매일같이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대동맥인 거죠. 자, 이란은 이 대동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겹의 전략을 썼습니다. 먼저 드론이나 미사일, 또 빠른 고속정으로 상선들을 직접 공격했고요. 그 다음엔 바닷속에 기뢰를 쫙 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지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전을 통해서 위성 신호를 교란시켜서 배들의 항법 장치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나 다름없게 된 겁니다. 이 봉쇄의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3월 1일에는 팔라우 국적 유조선에서 선원 2분이 목숨을 잃었고 며칠 뒤인 6일에는 UAE 예인선이 침몰하면서 4명이 사망했어요. 이게 그냥 경제적인 압박을 넘어서서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아주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군사 충돌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적인 경제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그 충격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자, 이 숫자 보이시죠? 126달러.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려 4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에너지 위기가 이제 숫자로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그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유조선 통행량이 무려 70%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봉쇄 전략이 얼마나 제대로 먹혀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유가가 오르는 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각 나라 돈의 가치가 마구 흔들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가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그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동맹 네트워크, 바로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저항의 축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 같은 서방이나 이스라엘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서 이란이 주도해서 만든 비공식 동맹이에요. 여기에는 국가도 있고 무장단체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네트워크죠. 주요 멤버들을 보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같은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 전역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한눈에 깍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한 분석가가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에픽 퓨리 공격은 원래 이란의 영향력을 해체하려고 한 건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테헤란의 힘을 약화시키는 건용 오히려 되살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첫 공격이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러다 정말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 속에서 국제사회가 아주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벼랑 끝에서 펼쳐지는 긴급한 외교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외교 무대의 시계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자, 4월 6일 이란이 첫 휴전 제안을 거절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으로 2주짜리 휴전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이란이 수정 제안을 내놓으면서 11일부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죠. 며칠 사이에 정말 긴박한 외교전이 펼쳐진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의 전략 병어가 눈에 띄는데요. 처음에는 전쟁 영원히 끝내자, 미군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한 요구만 했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면서 핵 농축 문제나 미군 철수, 배상금 문제에서 조금씩 물러서는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휴전은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사실상 폐쇄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란이 선박 한 척이 지나갈 때마다 100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물리면서 해협의 통제권을 절대 놓지 않았던 거죠. 평화가 찾아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세계 경제 지도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가장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는 전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위기 정말 끝난 게 맞을까요? 어쩌면 이건 더 큰 폭풍의 시작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